안녕하십니까? 꼭 필요한 건강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든든한 아침 TV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지만 꼭 알고 계시면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췌장암의 신호입니다. 촬영 전에 사연을 몇 개 다시 읽어봤습니다. 허리가 좀 당기고 소화가 안 돼서 한방병원 정형외과만 몇 달을 돌았어요. 디스크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CT를 찍었는데 이미 췌장암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제 오셨어요? 라는 말이 제일 서러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남기셨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요즘 유난히 누렇게 보이길래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눈 흰자도 노랗게 변하더라고요.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이었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수술도 못할 뻔했다는 말을 듣고 정말 다리가 풀렸어요. 췌장암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조용히 찾아옵니다. 아픈 줄도 잘 모르고 내 몸 안에서 조용히 자라다가 우리가 눈치챌 때쯤이면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겁만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괜히 불안하게 만드는 공포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신호를 놓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면 조금이라도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내 몸과 가족의 몸을 한번 천천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췌장이 어떤 기관인지부터 아주 쉽게만 짚고 가겠습니다. 췌장은 우리 배 속 깊숙한 곳, 위, 뒤쪽, 척추 앞에 길쭉하게 붙어 있는 기관입니다. 길이는 약 15cm 정도 되고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잘게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것, 다른 하나는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같은 호르몬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소화도 혈당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췌장이 몸의 아주 깊은 곳, 등뼈 바로 앞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위나 대장처럼 내시경으로 바로 들여다보기도 어렵고 일반 초음파로도 지방이나 장가스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도 겉으로 딱 찍어서 여기야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허리 깊숙이 등 쪽으로 퍼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나 근육통으로 착각하고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췌장암이 더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신호가 아주 미묘하고 애매하고 다른 병과 헷갈리기 쉬울 뿐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변화가 몇 주, 몇 달 동안 계속된다면 한 번쯤은 췌장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하는 신호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이건 나에게 있는 이야기인가? 조용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가 들어서 새로 생긴 당뇨입니다. 원래부터 수십 년간 당뇨가 있으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60세 전후에 갑자기 당뇨가 생겼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특별히 살이 많이 찐 것도 아니고 예전처럼 식사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혈당이 확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구를 보면 췌장암 환자들 중 일부는 암이 발견되기 1에서 3년 전부터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거나 새로 당뇨 진단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새로 생긴 당뇨가 모두 췌장암 때문은 아닙니다. 대다수는 생활습관, 체중, 유전 때문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았고 체중이 빨리 빠지거나 복통, 등 통증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그때는 췌장도 한번 봐야 하나? 하고 의사 선생님께 꼭 말씀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냥 혈당약만 늘리면서 몇 년을 버티다 보면 뒤늦게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이유 없이 빠지는 체중과 식욕 감소입니다.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밥맛이 자꾸 떨어지고 한두 달 사이에 3kg, 4kg씩 쭉쭉 빠진다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보다는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췌장이 망가지면 소화효소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특히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를 하거나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금방 속이 차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삼겹살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냄새만 맡아도 느끼해서 못 먹겠어. 밥을 반 공기만 먹어도 배가 빵빵해.
자꾸 속이 체하는 것 같아서 소화제만 달고 살아요. 이런 변화가 몇 주, 몇 달 이상 이어지면서 체중이 빠진다면 단순 위장병으로만 보지 말고 췌장도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신호가 바로 등과 허리 쪽의 깊은 통증입니다. 췌장은 등뼈 앞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췌장에 생긴 덩어리 종양가 커지면 뒤쪽으로 눌러서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통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육이 뭉쳐서 아픈 느낌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표현하시곤 합니다. 허리 안쪽 깊숙이 쿡쿡 쑤시는 느낌이야. 등 전체가 띠처럼 당기고 누우면 더 아픈데 앞으로 몸을 구부리면 조금 나아. 디스크 통증은 주로 움직일 때 악화되고 다리로 저림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지만 췌장에서 오는 통증은 가만히 있어도 깊숙이 쑤시고 새벽이나 밤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견디기 힘든 등 통증이 몇 주 이상 계속되고 진통제나 물리치료를 해도 잘 가라앉지 않으며 체중 감소나 소화불량까지 함께 있다면 그때는 정형외과만 다니지 마시고 내과나 소화기내과에서 복부 초음파나 CT를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비교적 많은 분들이 아시는 황달입니다. 황달은 단순히 얼굴이 좀 누렇게 보이네? 수준이 아니라 눈 흰자위부터 노랗게 변하고 피부와 얼굴색이 점점 노랗게 물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췌장 머리 부분에 종양이 생기면 담즙이 지나가는 길담관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담즙이 장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몸 안에 고이면서 빌리루빈이라는 색소가 혈액 속으로 올라갑니다. 그 결과 눈과 피부가 노랗게 변하고 소변색은 콜라색, 진한 갈색으로 짙어지고 변은 흰색, 회색에 가까운 밝은 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몸이 가려운 증상도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달은 췌장암뿐 아니라 담석, 간염, 담도암 같은 여러 질환에서도 생길 수 있지만 어떤 경우든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 신호입니다. 특히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보이는데 며칠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고 소변색까지 진해졌다면 이건 내일 모레 가볼까? 가 아니라 바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로 변의 모양과 색도 췌장의 상태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는 특히 지방을 분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췌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우리가 먹은 기름기가 그대로 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변이 물에 둥둥 떠 있고 기름이 변 위에 동동 뜨는 것처럼 보이고 냄새가 유난히 심해지고 닦아도 잘 안 닦이는 지방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즙의 흐름이 막히면 변색이 평소와 다르게 아주 연한 노란색, 회색에 가까운 흑색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가끔 한두 번 그런 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일주일, 2주일 이상 계속된다면 장만 볼 게 아니라 췌장과 담도, 간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요즘 연구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입속의 신호입니다. 입이랑 췌장이 무슨 상관이야? 하고 놀라실 수 있는데요. 우리 입안에 있는 세균들 중 일부, 특히 만성 치주염인 몸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심장병, 뇌졸중뿐 아니라 췌장암의 위험과도 관련이 있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고 잇몸이 늘 붓고 양치만 해도 피가 나고 치과에서 치주염이 심하다는 말을 자주 들으신다면 이건 단순히 이빨 문제만이 아니라 몸속 전체에 염증이 계속 불이 붙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염증 상태가 오래되면 췌장처럼 약한 곳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잇몸이 안 좋으면 반드시 췌장암이 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입속 세균과 전신 염증이 췌장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입속 관리도 췌장을 위한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치 잘하시고 스케일링 정기적으로 받으시고 잇몸에서 피가 나면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한 번쯤 치과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가? 도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흡연입니다. 담배는 폐암뿐 아니라 췌장암 위험도 확실히 높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한 갑씩 수십 년 피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췌장암 위험이 몇 배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둘째, 과도한 음주입니다. 술을 자주 많이 드시면 췌장이 반복해서 염증을 겪게 되고 급성 췌장염이 몇 번이고 반복되다가 만성 췌장염으로 굳어지면 그 과정에서 암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 오래된 당뇨,
비만, 기름진 음식 위주의 식습관, 가공육을 자주 먹는 식습관도 위험을 조금씩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넷째,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2명 이상 있거나 부모, 형제 중에 췌장암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적인 영향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더 정기검진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호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혼자서 인터넷 검색만 하면서 걱정만 하지 말고 적절한 검사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선은 동네 의원이라도 좋습니다. 주치의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내과, 가정의학과 선생님께 요즘 이런 증상이 있다. 혹시 췌장 쪽도 한번 봐야 할까요? 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의사 선생님은 우선 기본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부터 고려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는 간, 담낭, 담도, 비장, 콩팥을 보는데 아주 좋은 도구이고 췌장도 몸이 마르고 장가스가 적은 분들은 비교적 잘 보이는 편입니다. 다만 배가 많이 나온 내장 비만이 있으시거나 장가스가 많은 분들은 췌장이 가려져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복부 CT나 MRI 또는 내시경, 초음파 같은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상급 병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췌장암 표지자라고 해서 CA19-9 같은 혈액 검사도 있긴 하지만 이 수치가 높다고 해서 모두 췌장암은 아니고 정상이라고 해서 절대 암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그래서 증상, 초음파, CT 소견, 피검사 결과를 모두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 췌장암을 완벽하게 막을 방법은 없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 막는 방법은 아직 없다가 정직한 답입니다. 그렇지만 위험을 줄이고 혹시 생기더라도 더 일찍 발견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담배는 끊으시는 게 정답입니다. 이 나이에 뭘 끊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나이가 들어 끊는 금연이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망가진 세포들 중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은 회복을 하고 새로 생길 수 있는 암의 위험을 줄이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둘째, 술은 줄이거나 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폭음, 소주 몇 병씩 맥주 마신 뒤 소주를 섞어 마시는 습관은 췌장에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기분 좋게 2-3잔 정도로 조절하시고 췌장염으로 한 번이라도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다면 그 이후에는 가능하면 술은 안 마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셋째, 체중과 혈당을 관리하는 겁니다. 갑자기 살이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복부 비만, 내장 비만도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과한 탄수화물과 설탕, 과자, 단 음료를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적당한 통곡물을 중심으로 식사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당뇨가 있으시다면 혈당을 잘 조절하는 것이 췌장을 지키는 일과도 연결됩니다. 넷째, 입속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양치는 하루 2-3번, 특히 자기 전 양치는 대충 넘기지 마시고 잇몸 사이까지 부드럽게 닦아주시고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은 치과에서 스케일링과 잇몸 점검을 받으시는 걸 권합니다.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고 이가 자꾸 흔들리고 입 냄새가 심해진다면 그건 입에서만 나는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염증 상태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정기검진을 내 나이와 위험도에 맞게 계획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50대 이상이시고 흡연, 과음, 당뇨, 비만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복부 초음파는 1에서 2년에 한 번, CT는 의사와 상의해서 3에서 5년에 한 번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으시다면 더 이른 나이부터 전문의와 상의해서 검진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길고 또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이거 나 얘긴데? 하고 찜찜해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내 몸의 신호를 한번 돌아보고 필요하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그 행동 자체가 이미 내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을 떼신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눈을 감고 외면하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췌장암은 분명 어려운 상대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수술과 항암 치료가 계속 발전하면서 예전보다 결과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이른 단계에서 발견된 분들과 정말 늦게 발견된 분들의 차이는 너무 큽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몸의 신호를 미리 알아채느냐, 못 알아채느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새로 생긴 당뇨, 이유 없는 체중 감소와 식욕 저하, 깊은 등 통증, 지속되는 소화불량, 지방변과 회색변, 눈과 얼굴의 황달, 그리고 만성 잇몸병. 이런 것들이 두세 개 이상, 몇 주 이상 계속된다면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꼭 한번 내과, 소화기내과에서 췌장까지 포함한 검사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번의 검사가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나만 알고 넘어가지 마시고 주변의 가족, 친구분들께도 한번 보내보세요. 얼굴이 조금 노래진 것 같다는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응원하는 든든한 아침 TV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